임면장 박명희 신흥동 협의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내용은 임면장 박수원 삼양동 협의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어디 갔어 정란이 언니. 속이 없다니. 하나, 둘, 아까 있었잖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저기. 정란이 언니 사진 찍어야지.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최승주 위원장님, 배재원 협의회장님, 백향숙 협의회장님, 백현희 협의회장님, 송요신 협의회장님, 양배인 협의회장님, 양화자 협의회장님, 이순자 협의회장님, 이웅숙 협의회장님, 임민화 어저께 그 기자 출마 기자회견에서 10대 공약이 대략적으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째 색깔이 거기에 안 따른 파랗지? 부가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10분에서 파랗게 말하는데. 10분 내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오프 시간 모두 사용하고. 먼저 먹고 시간 통화로 선담이 이렇게 갈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아니, 배우님이 돈이 다 사회복지 돼버렸나?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이터 공약입니다. 같은 거 이런 거 말한 거. 아시다시피 그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게 있어요.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분에 20세에서 39세 가입 여성 그게 이제 소멸 지수가 나타내는데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2% 정도가 소멸 위험에 해당되고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언니 데이터 한 이런 거 18개 시군이 데이터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만 그 중에 다행히도 이제 목포 같은 돈이 목포하고 적겠네. 강양, 순천, 변경하죠. 부안 4개 시군이 이제 소멸 주의에 해당되는데 이 신안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에 이미 그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벌써 한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든가 저출생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먹고 시한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먹고 시한 통합은 이제 먹고 시에서 그 큰 먹고 계획단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먹고 시하고 먹고 시 23개 동하고 앞에도 신안 14개의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농산물 사주기나 이런 것을 한가하게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양 시군에서 통합 그릇을 작성해서 전남 도를 경유해가지고 그 지방 분권위원회에서 거기를 제출하게 되면 현안부에서 그게 내년에 그 통합 방안이 내놓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통합 공동 추진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법률안을 내년 2024년도에 정기국회에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5년도에는 통합 추진단이 꾸려져가지고 2021년도 그 지자체 장 선거가 있죠. 그때 7월 1일날 통합 시장이 통선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시한 통합 안한 통합에서 잘 아시다시피 8.2기가 그 연계회사펀드 배우관리 지역구도 조성이라는 이것을 신안하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이니까 그때 그 상생의 일자리를 제1호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윤석열 정부들은 들어와가지고 그 원전 이주에서 조금 우리가 주춤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탄소 제로화 기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안 쪽에 해상 풍경에까지 지금 구두 준성, 해상 풍경 통계 관제탑 역할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미 특지 이 목포 같은 경우는 전남이 한 80% 차지합니다. 생산량이나 수출액이라고 수출액을 한 10% 정도 차지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이 대양 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수출 전지기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목포를 수출 전지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앞으로 풍력 발전이라든가 해나 솔라시 이런 것이 구축이 되면은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역 특화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감면 혜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앞으로 가고 목포 고속철도 천만 남해 시대인데 이것은 목포하고 경상남도, 부산 인구가 천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보면은 그 보성 목포 무안 목포 임성에서 보성간의 속도가 내년 2024년 말에 개통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산까지 일단 속도가 전부 다 연결되는데 문제는 경쟁선이라고 해가지고 보성에서 순천까지 이게 이제 정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체가 되면은 그 계획이 2060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경주 경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6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4시간 단축해서 2시간 반 정도 돼서 그 철도 남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정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것을 좀 저기에 좀 철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관광비 2천만 국제해양 관광문화도시인데 작년까지 목포가 한 735만 그리고 올해는 한 1000만 정도 달성 예정되고 2028년도까지 가가지고 그 목포 시내항 국제 크루즈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목포가 이제 관광 아시다시피 관광 거점 도시라든가 목포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갖고 2026년까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안반도 통합, 신안, 목포 이렇게 통합되고 무안까지 통합되면은 그 무안과 신안 배우들을 포함한 상무 국제 자유도시를 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국립목포대 의대 조기 유치인데 이 전남에서 이제 순천하고 여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쪽 서남권은 완도 진도 이쪽 신안 쪽이 그 3시간 이내에 상급 배우에 도달할 수 있는 데가 시험지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그 우리 전남 쪽에서도 이쪽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 서남권 이쪽이 상당히 열악한지 의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권거리가 저기에 설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치위원회라든가 목포대, 대강암도 그다음에 국회 정부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특히 배정호 의원이 당선이 되면 이런 것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목포는 시내버스 공익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목포 시내버스가 여러 번 멈추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목포 시내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공영제로 가야 된다. 공영제로 가려면은 현재 그 공영제법에서는 30대 미만만 29대까지만 그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29대까지는 목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23대는 전부 다 151대니까 123대는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한 다음에 우리 배정 후보가 대표에서 지방공기법 개정안을 통해를 통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안전공영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제안전도시 목포인데 국제안전도시는 아시다시피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심사하고 인증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 알다시피 범죄는 재난이라는 사고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순천 이렇게 28개 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포시가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의한 사람도 자, 다음 하고 싶은 사람도 목포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입니다. 이것은 과거노동부에서 정부에서 그 공시제 해가지고 그 인선 8기라는 이렇게 새로운 지자체 장들이 들어서면은 일자리 공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선 8기 동안에는 목포시가 한 5만 5천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계획이 세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만 개는 목포 지역을 특화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 상단에 목포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저것은 목포가 조선업이라든가 수산업 이런 것이 앞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미래 산업 분야 육성업 또한 청년 일자리 도입 추진 5,000개. 이것은 그 스타트 지식산업센터 지금 뭐냐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그 지식센터를 설립해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 조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산단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 목포시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하면 앞으로 그 청년 일자리가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그 목포가 좀 문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포의 청년 특화 프로젝트 개발을 앞으로 이제 매년 1억씩 해서 목포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취약계층 청년이라든가 시니어 퇴직 후에 이런 분들이 그 일자리를 거래해서 마을개발이나 사회직결 이런 것을 전라남도 사회직결 성장 전센터가 KT 구축이 있어요. 그리고 목포시만 없는 내년에 목포시 사회직경제 지원센터 설립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사회적 지역 마을개발에 대한 그 마케팅 펠로비 그 창업할 수 있는 것을 60대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더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년 세대주 공동주택 우선 공급인데 이것은 그 결혼 다장년에 대한 임대주택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일로 다장 원하는 이런 주택 같은 것이 하순하고 나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그런데 목포는 이게 없는데 목포도 이런 것을 배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것을 중개 시적으로 청년 세대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 노인 친화도시 목포입니다. 그 여성 친화도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추진되어 있는 사항인데 9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목포, 여수, 순천, 남이, 광양 그 중에서 목포만 지금 친화도시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 친화도시가 내년에 꼭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노인 친화도시로서는 공약은 뭐냐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거 노인 공동 주거단지 시설 구성입니다. 저쪽 원궁동 서산쪽에 이것을 좀 조성토록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당지구하고 북한 쪽에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서산 원궁지구에 그 노인공동 주거단지와 같이 해서 공공의료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탄소제로 에너지 자율도시 목포인데 이것은 그 시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에너지 그러니까 디젤이니까 거의 가스 같은 거 있죠. 화석연료 에너지 그것뿐에 전기라든가 이런 그 신재생